안녕하세요. 오늘도 박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박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가득 눌러 담은 박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저와 함께할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FOMC 회의록 공개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발표를 앞두고 양시장 어제 한숨 쉬어갔습니다. 글로벌과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좀 유독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초반에 살짝 상승하는 듯 하다가 오전 10시쯤부터 낙폭을 키워왔고 코스닥의 하락세는 조금 더 강했습니다. 코스피 0.67% 빠진 2,516선에서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88% 빠진 827선에서 마쳤습니다. 수급 체크하시면은요, 어제 양시장을 통틀어서 기관이 2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으로 사들였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 우위에 나섰습니다. 상승한 업종 살펴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는 보험 업종이 1% 가까이 올랐는데요. 특히 메리츠 화재가 4%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수도권에 쏟아졌던 역대급 폭우로 인해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하반기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섬유의복 업종이 0.88% 올랐는데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한세실업이 어제 외국인의 순매수를 등에 업고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많이 빠졌었던 전기가스업 섹터가 0.77%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유럽의 가장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대성에너지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IT 부품과 화학 업종만 상승했는데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BK홀딩스가 어제 12% 넘는 초강세를 보이면서 IT 부품 업종 0.5%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무상증자를 결정한 폴라리스 우노 어제 상한가로 마치면서 화학 업종이 0.1%가량 강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았던 업종도 확인해 보실 텐데요. 어제 양시장 모두 하락 업종이 훨씬 많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2% 넘게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제정에 따라서 전기차 세액공제 변경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한국 업체 차종이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관이 기아와 현대차를 좀 집중적으로 팔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아는 4%, 현대차 3.8% 급락했습니다. 의약품 섹터에서도 대부분의 종목이 내리면서 2%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특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파미셀이 어제는 5% 넘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종이목재 업종도 1.65%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종목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세종텔레콤이 하한가를 터치하면서 통신서비스 업종 4% 넘게 내렸습니다. 가상자산 운용 자회사인 기브릭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엔터주와 콘텐츠주들의 하락장 속에 오락문화 업종 2.74% 떨어졌고요. 의류주들도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섬유 의류 섹터도 2.5%대 내림세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크게 움직였던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외 특징주는 메카로입니다. 독일의 머크사가 반도체 소재 업체인 메커로의 화학 사업을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보로노이인데요.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 파마슈티컬스로부터 돌연변이 타겟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했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역시 시간회에서 상한가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반기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어제 장중에서도 많이 떨어졌던 비덴트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3%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는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고 있던 연준 의사록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긴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을 함께 시사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는 0.5% 빠지면서 6거래일 만에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은 0.72%, 나스닥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1.25% 내리면서 약세로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수요일과 목요일 책임져주고 계시는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질 송가람입니다. 주식의 과거, 현재를 살펴보면 미래의 주가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미래의 주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 미래의 주가 예측해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종목 고민 상담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3위부터 확인해 보겠는데요. 3위는 미국의 7월 소매 판매 지수가 휘발유 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과 동일입니다. 계속되는 높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미 국민들이 소비에 신중해지면서 지난 7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는 6월에 0.8% 증가와 같았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0.1% 증가였었고요. 7월 중에 유가 폭락의 영향으로 주유소 판매가 1.8% 감소했고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공급 지연으로 자동차와 부품 판매도 1.6%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이 2.7% 늘었고요. 기타 상점 판매도 1.5%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는 6월과 동일한 소매 판매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급등했던 국제 유가가 좀 안정되고 있는데요. 휘발유 가격이 내려갔고 또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가 급감한 것이 소매 판매가 둔화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유가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WTI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작년 이맘때 60달러 선에서 움직였었는데 그때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60달러 선까지는 당장은 힘들다. 현재 위치에서 8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다. 이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이 WTI 원유 차트입니다. 현재 80달러 선 중반 어제까지 내려왔죠. 이 선에서 이제 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 예상 살펴본다면 8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겠지만 이제 당분간 낮게 유지되는 이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승폭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게 원유가 어떻게 하락을 했느냐라는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 원유 하락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뭐 심리라든지 아니면 원유 재고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도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발 비호가 있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게 바로 올해 2월입니다. 올해 2월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 지속되었죠. 하지만 상승하는 모습 지속되었지만 하지만 최근 하락되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중국의 이 소비자 지수 발표와 이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큰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조를 살펴보자면 중국과 미국의 스탠스 두 가지 스탠스가 어느 정도 다르게 상충하고 있다. 이 점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안정보다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점, 그래서 금리를 낮추기까지 하는 점.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물론 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기조 자체가 전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상황 80달러 선 유지를 하겠지만 우크라이나발 문제, 그리고 중국, 미국의 경제 시장 서로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동상이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80달러 선 유지하지 못하고 가볍게 100달러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지켜볼 수가 있다. 그래서 60달러 선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80달러 선에서는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조금 더 하락을 기대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 상승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2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영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1% 상승하며 40년 내 최고치입니다. 영국의 7월 물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나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9.8%를 웃도는 수준으로 한 달 전에 기록했던 40년 내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승률은 G7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파른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여파 등이 이 같은 상승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데 영국은 좀 지금이 정점인 걸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아직도 오르막길이 남은 걸까요? 영국과 유럽의 시장 상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에 아직은 오르막길이 좀 더 남아 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조금 더 가파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95년 이 유럽의 금융 합의 탈퇴했죠. 그러면서 이런 유동성 위기가 조금 더 찾아온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 같은 경우에 영국도 이 유럽 전체의 흐름을 이제 벗어날 수 없겠는데요. 10월, 11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한파가 들이닥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러시아에서 가스관의 가스 공급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원유가 실제로 주춤했지만 더 상승할 수 있는 상황, 이 점에서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영국 국내 상황 같은 경우에 현재 영국의 이제 최저 시급이라든지 노동자 임금 자체가 다른 유럽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 높은 수준 더 유지할 수 있느냐, 더 낮출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만 현재 파업이나 이런 단체들의 시위가 매우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정부가 이런 상황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유럽 상황 조금 가파를 수 있다. 그리고 영국의 상황은 조금 더 가파를 수 있다. 이런 미국과 해외 상황보다도 유럽 상황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영국과 유럽의 시장 상황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운 겨울이 예고가 되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불안감도 클 것 같고요. 또 높은 임금이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의 FOMC 인사록 인플레 억제를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일정 시점에서 늦춰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7월 FOMC 의사록 간밤에 공개가 됐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당시의 위원들은 일정 시점에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의 압력이 여전히 강하고 단기간 내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지만 실질 기준금리는 중립 수준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만약에 노동시장이 양호하다면 공격적인 긴축이 또 한 번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달에는 없고 9월에 또 이제 금리 변동이 예정이 되어 있죠.
매와 비둘기가 좀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7월 FOMC 회의록 내용과 9월 미국 금리 관련해서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FOMC, 9월 금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있는 상황이죠. 이 FOMC 상황, 비둘기파와 매파 이 두 파와의 싸움이 어느 정도 어느 편에 손을 들어줬느냐라는 의견이 정말 분분합니다. 이제 매파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유지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지만 비둘기파의 쪽의 대응은 그렇지만 이게 연착륙으로 가는 낮추는 스탠스를 취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충분히 안정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이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느냐,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인 기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즉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온 상황, 이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지고 힘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긴축을 통해 이런 자이언트 스텝, 이 스탠스를 점점 낮추겠다.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급진적인 자이언트 스텝, 이런 강한 스탠스를 축소하겠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 정책, 그렇게 끝까지는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올해 하반기 내지 상반기에는 스탠스가 어느 정도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최대 관심사,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셨던 것처럼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늦어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이미 악셀을 조금 세게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브레이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아침 식사 준비도 슬슬 해봐야겠죠. 오늘 개장하기까지 지금 12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우리 양시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가 다 하락하면서 마감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저희 유럽을 얘기했지만 유럽에서 이번 겨울이 너무 추울 것이다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자, 일단 전문가님 어제 대성에너지도 조금 크게 올랐었고 관련해서 다른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주들이 어제도 역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친환경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유럽과 러시아의 에너지 위기 네.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 가져올 수 있다. 수급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왔지만 이 상승 파동 이후에 이제 거래량 없이 유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점을 다시 잡는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뭐 비슷한 의견으로 아직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제 어제 핫했던 종목 중에 사료 관련주들 있었어요. 저희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제 전쟁 때문에 사료주들이 한창 높았다가 다시 내려온 시점이 있었는데 어제 또 갑자기 사료주들의 인기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료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제 어제 올렸던 사료주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고려산업입니다. 고려산업 네. 맞아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네, 네, 고려산업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오 어제 이쪽이 진짜 기준봉이 될 텐데 앞에 보시면 이제 상한가로 강한 모습으로 이제 4월경에 큰 흐름을 보여줬죠. 네. 그 이후에 한 번 더 한 차례 이 봉을 기준봉으로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후에 한 차례 시세 한 번 더 크게 나온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게 되죠. 네. 그 이후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졌다. 이제 바닥권을 다시 밟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이제 네. 사료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비축량이 현재 10주밖에 안 된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네. 8월부터 대기근이 올 수 있다. 9월이나 8월 이후에 이제 가을 추수 이후에 대기근이 올 수 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 크게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바닥권에서 거래량 많이 나온 이후에 이 중기 이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는 이제 현재가에서 어느 정도 눌리고 중기 네. 모멘텀, 중기 이 매물대를 돌파하느냐를 지켜보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료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뭐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또 저점을 딛고 그 전에 횡보하다가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지금 실시간 종목 순위 높은 종목 중에서요. 미투온 어저께 굉장히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죠. 과연 미투온 모바일 게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어제 그 P2E 게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 미르포를 제치고 1위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게임주들 오늘 예상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미투엠 보시면 이제 상승 이후에 네. 중기 라인 보시면 상승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하락했다가 네. 이제 어느 정도 거래량 나오고 중기 매물대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미투온 상한가 기록하면서 강한 거래량은 나왔고 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5일선 매매를 하시든지 아니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그대로 가져가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후에 다른 게임주들 현재 신작 발표 예정이 있는 게임주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NFT라든지 가상 세계에 대한 이런 메타버스에 대한 신규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주들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고 신규 매매하실 분들은 5일선 차트를 확인을 잘 해보셔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작이라든지 그런 개별 이슈 같은 부분에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게임주들은 항상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장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기대가 높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뭐 기아, 현대차 이런 부분이 다 전기차 수혜에서 제외가 되면서 조금 큰 폭으로 빠졌었어요. 자동차주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자동차주들을. 이제 네.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주들 중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시장 네.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이제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 자동차 시장 그리고 이 전기차 시장 네.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그리고 종목군으로는 삼성 SDI 항상 추천을 드리는 종목군이죠. 어, 하지만 네. 이 현대차 현재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기 라인 깨지 않고 쭉 보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현재 흐름 자체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눌리는 모습이지만 네. 아직 추세가 완전히 깨지진 않았다. 어,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은 네. 이 시기에서는 18만 5천 원 정도 그 음. 라인까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뭐 추가 하락 시에 더 가져가실 수도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고요. 이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가 가지는 위상, 전 세계 전기차 5위 안에 드는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점, 네. 이 점을 높게 사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단기적으로는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조금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견조하다. 그리고 뭐 자동차 시장 5 안에 드는 그런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와 현대차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저희 밀키트 얘기해 주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장이 안 좋았는데 일단은 보안 마감하면서 잘 버텼어요. 이렇게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찍으시면 송가람 전문가님의 투자 포인트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 바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방송 중에 궁금하신 종목 바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고민 상담부터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서 LIG 넥스원을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매수가가 11만 2천 원, 좀 높은 상황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LIG 넥스원, 근데 이거 매수가 11만 원이면 꽤 오래전에 사셔서 좀 한참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음고생이 조금 하셨지 않나 싶은데, 자, 저희 LIG 넥스원 적어도 한 2016년이면 지금 한 6년 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오셨네요. 속이 많이 썩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우리 최근에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너무 좋기 때문에 뭐 그 전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태조 이방원 관련해서도 흐름이 좋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현재 88,300원입니다. 자, LIG 넥스원 진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이제 장기선을 보시면 이제 최고가 13만 원을 찍고 나서 이제 16년도쯤, 17년도쯤 보유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호재가 터지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죠. 최근 방산주들 계속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네.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맞아요. 이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 주도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방산주죠. 네.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경월의 개발도 있고 그리고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네. KF21 연습기라든지 아니면 K9 전차 이런 것들이 네. 이제 해외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수주 건들이 있지만 최근 정말 큰 이슈가 있었죠. 이 인도에서 이 분담금을 해결하기로 했다. 20% 분담금을 해결하기로 네. 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이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은 뉴스입니다. 이 뉴스가 뜨면서 이제 한국의 방산이 이제 세계적으로 좀 더 홍보가 되고 또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면서 이제 실적도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더 가져가실 수 있다.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실 텐데요. 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이제 9만 원대
9만 원대, 8만 원대에서 지지 나오면서 이제 10만 원대 터치하지 못하고 살짝 눌리는 모습이지만 이 위치에서는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가격대까지는 이제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는 이제 현재 단기로서는 어느 정도 아주 단기로서는 과열 구간이 어느 정도 왔다. 네. 이 이격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는 추가 매수는 이제 고려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추세 매매로서 현재 보유하시고 있는 가격, 네.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세를 조금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자. 뭐 아까도 저희 한국의 그 방산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요새 뭐 K 방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인내심을 이왕 가지신 김에 길게 바라보고 가져가셔서 기왕이면 그래도 저희 이익 보고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면서 추세를 지켜보면은 방산주들 언젠가 방산주는 오르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미포조선. 이 종목도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잖아요. 조선 관련주들. 맞습니다. 네, 매수가가 11만 5천 원, 비중이 50%라고 보내주셨고요. 지인 추천으로 샀는데 보유한 지 오래됐다고 해서 궁금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11만 5천 원은 10년이 더 지난 그때 가격인데 이분은 거의 뭐 인내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조선주들 많이 올라오면서 매수가 근처까지 왔어요. 11만 한 2천 원 선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기왕이면 11만 5천 원 한번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11만 5천 원 갈 수 있을까요? 비중이 좀 커요.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이걸 걱정하시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최근 흐름 이제 조선주 매우 좋습니다. 제가 이제 주도주라고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중에 하나 바로 네. 조선주죠. 네. 이제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조선주들의 특징이지만 현재 최근에 수주량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수주의 신규 단가도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기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실적도 견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전체 조선주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현대 미포조선, 이 현대 최근 상황과 수주 단가의 상승을 봤을 때 흑자 전환 가능성 충분히 있다.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고 네.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 더한 상승도 보실 수가 있겠다. 하지만 현재는 비중 자체가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매수가 근방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기 흐름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저점에서 강한 지지를 형성을 하고 이제 이격도를 크게 버리지 않으면서 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5일선이 깨지면서 살짝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격도를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로 추세를 맞춰서 상승해 나간다면 지금 이제 조선주의 견조한 흐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가격 충분히 올 수 있고 그 이후의 가격도 더 생각해 보실 수 있다라고 오. 생각되는 위치입니다. 네, 일단 거의 다 왔어요. 진짜 이 10년이 넘게 버티셨는데 거의 다 온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1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11만 5천 원에 탈출하기는 조금 아깝지 않나. 목표가로 혹시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기업의 컨센서스를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목표가를 높게 잡는다, 15만 원 이상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네. 현재 이 조선주들의 이제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네. 조선주들의 모멘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국내 조선주의 이제 핵심은 기술력과 이제 수주 능력에 있습니다. 기술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LNG선이라든지 그 외의 특수 선박들 굉장히 네. 잘 만들죠.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서 대거 생산을 했지만 이제 생산된 배가 이제 전파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기술력이 아직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우리나라 이 조선주들의
희망은 매우 밝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하나 있는 것은 이제 현재 이 조선주의 호황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세계 경제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갈등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네. 어느 정도 세계 경제가 회복이 돼야 추가적으로 예전의 영광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매수한 가격대 충분히 올 수 있겠지만 좀 더 짧게 목표가는 13만 원대를 잡고 이후에 세계 경제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네. 본다면 15만 원 이상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표가를 생각하셔도 좋을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선주들 뭐 당연히 기대가 많이 있는 섹터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글로벌에서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모르는 부분이니까요. 목표가 설정해 주신 부분이 조금 단기적으로 일단 탈출하고 싶다 하시면은 13만 원까지. 하지만 내가 이거를 진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가지고 갈 수 있다 하신다면은 길게 보고 15만 원 선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현대미포조선 오랫동안 속을 썩였는데 조금 수익을 잘 보셔서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제 그제 핫했던 메가 MD를 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0%라고 하셨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그 고교 학점은행제 기사를 보고 오를 때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4,200원이면 좀 너무 높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 비중도 꽤 되는 상황이고요. 메가임디 다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좀 남아 있을까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메가MD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네. 매수하면 안 되는 위험 구간에 이제 들어가셨다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너무 지붕에서 네. 거의 들어가신 것 이제 같아요. 그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음.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다. 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 거래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봉 같은 경우에 상한가 거래를 하시게 된다면 이 상한가 거래에서 이제 생명선은 이제 가운데 라인, 이 라인을 깨게 된다면 손절 라인이라고 보셔도 되겠지만 네. 그걸 이제 덜 타이트하게 보게 된다면 이 상승 이후에 이 상한가에서 5% 10%의 더 큰 하락을 보이면서 이제 거래량까지 터진다. 네. 라고 본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어제 거래량이 50% 이상 크게 터지진 않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상승 여력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절반 가격 3,800원, 3,700원 깨지 않는다면 어느 네. 정도 보유를 해볼 수도 있는 가격대다. 하지만 이 가격대 깬다면 손절까지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거래를 할 때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장기적으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교육주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네. 이제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학점 은행제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죠. 네. 고교 학점 은행제란 어떤 것이냐.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제 이 주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교 학점 은행제 여기에서 이제 학령 조절을 해서 네. 원격 수업까지 적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원격 수업을 적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 원격 수업을 적용하게 되면 그에 관련된 회사들 이제 메가MD 인터넷 교육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관련된 장비 회사들 네. 충분히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이런 회사들이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점은 이제 저의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네. 여러 전문가들이 이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정부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네. 필연적으로 학점 은행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사교육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학점 은행제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고교 학점 은행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현재는 이제 9 시스템이죠. 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평가.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달라집니다. 3년 후 A부터 E까지 A, B, C, D, E 이렇게 5개 등급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여기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바로 I 등급이 생기게 되죠. 이 I 등급이라는 것은
이제 대학교 때 사람들이 가장 이제 성적이 나왔을 때 슬퍼하는 상황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F 그렇죠. 학점이요. 바로 F 네. 학점이 뜨게 되면 정말 슬퍼지는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네. 재수강을 해야 되니까. 그럼요.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수가 되지 않고 그만큼 졸업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사교육 시장 이제 우리가 이것을 등급이 뭐 낮더라도 졸업은 되는 시스템이에요, 현재는. 네, 지금은 하지만 그렇죠. 지금은 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졸업까지도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네.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인프라 측면, 네. 그 측면에서 커지는 측면, 그리고 또 사교육 시장이 커지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앞으로 교육 시장, 앞으로 이런 사교육 업체들 더 상승 여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서 뭐 물론 장점과 단점이 어느 곳에서나 공존을 하겠지만 지켜봤을 때 앞으로 조금 사교육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가MD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제 만약에 뭐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으면 위험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한시름을 놓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다음 종목 이거 조금 빠르게 하나 더 진행을 해볼게요. LNF를 27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좋다고 해서 LNF를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가 25만 원 선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요거 LNF 저희 목표가 한번 잡아보는 걸로 간단하게 확인을 해볼까요? 네, LNF 먼저 기술적인 분석을 먼저 해보면 네. 이제 최근 추세 나쁘지 않습니다. 음. 계속 강조드리는 이 태조 이방원의 제가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보는 2차 전지 섹터죠. 오. 이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 감축법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고 네. 이제 대표적인 양극재 제조업체입니다. 네.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과 전해질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회사들 모두 정말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LNF 양극재 제조업체도 굉장히 앞으로도 수요가 증가하고 네. 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이제 단기적 트레이닝 관점으로 봤을 때도 28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 그리고 현재 28만 원 외에 이제 목표가는 38만 원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LNF 뭐 태조 이방원 2차 전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섹터 2차 전지 그 중에서도 LNF 뭐 충분히 대장주의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LNF 전망 좀 길게 보고 목표가 높게 설정해서 가져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 매일 아침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지금 개장한 지 한 13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조금 저희 예상을 했던 대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피도 약 1%가량 빠진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쉬어간다고 보면 될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제 전에 약할 수 있지만 후에는 어느 정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국제적인 정세 자체가 네.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현재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들 음. 좀 더 살펴볼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네. 경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을 사기보다 때를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음. 격언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현재 어떤 섹터를 접근하는 것이 좋으냐, 네. 현재 시기에 어떤 때를 사는 것이 좋으냐 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 보신다면 네. 이런 크게 움직임이 없는 장에서도 충분히 좋은 종목, 좋은 섹터 모아 가실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때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빠지거나 뭐 횡보하는 장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오르는 sek터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섹터들이 어떤 섹터인지 잘 눈여겨 보시고 또 좋은 투자 전략을 조언해 주실 분이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겠죠. 바로 오늘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를 준비해 오셨는데요. 오늘 어떤 섹터, 어떤 종목 이런 장세 속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지 들어보러 가겠습니다. 네, 미국도 간밤에 좀 쉬어갔고 우리 장 지금 시작부터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때를 사면은 좋을까요?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오늘 추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어떤 재료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현재는 때를 사야 한다. 어떤 때냐? 개별주가 좀 더 강하고 추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개별주 중에서 강한 모습을 앞으로 보일 종목군들, 저는 이제 최근 상황에서는 제약주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제약주 중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는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거고요. 그리고 이 추가로 에너지 상황 좋지 않죠. 국제적으로도 이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제 유가도 추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전망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너지 상황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태조 이방원 중에서 첫 번째 태양광과 원자력 이 두 개 섹터, 태양광 섹터, 원자력 섹터 현재 상승 나왔지만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 지지하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개별주 섹터에서 종목군들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려보자면 이제 한번 차트를 같이 보실 텐데요. 먼저 에이프로젠 종목이 있겠습니다. 이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개별 종목군들의 이제 중기 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하는 모습이죠.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었지만 그때 이후마다 큰 거래량은 터지고 나서 아직은 이제 주목하지 못했던 상황.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주목받고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탓인지 이제 다시 눌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트레이딩 가격 관점으로도 접근하실 수가 있겠고 그 트레이딩 관점 외에도 현재 이 기업 가치로도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 이제 현재 가격 나쁘지 않고요. 1,500만 원, 1,500 이하 가격 충분히 접근해 볼 위치다. 네,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위치들 기억하시고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재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근에 뭐 가장 핫한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양광과 원자력 관련 섹터에 주목을 특히 조금 더 관심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임이 좀 큰 그런 업종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오늘 에이프로젠 소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조금 횡보하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에이프로젠입니다. 오늘만 해도 뭐 벌써 지금 2%가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에이프로젠 앞으로 관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우리 이렇게 확실한 투자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신다면 각
이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 받고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알고 계시죠? 샵 3989번입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